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과 이탈리아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4일 이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922명, 사망자는 92명으로 거의 전역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19가 이란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며 퇴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이 감염 취약층뿐만 아니라 부통령 등 고위 공직자까지 감염이 확인되면서 위기감이 극도로 커진 상황인데요. 이란 사법부는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재소자 5만 4천여 명을 임시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3%로 초고령 사회인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 환자가 2,502명, 사망자는 79명으로 잠정 집계돼서 중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사망자의 대부분은 63세에서 95세 사이의 질병을 앓는 환자, 즉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탈리아 정부는 5일부터 15일까지 대학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4일 미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매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개하고 휴교와 대중행사 중단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첫 환자가 나오는 등 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국가는 76개국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36개국, 대구 청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가 4개국, 또 입국 제한 국가는 총 55개국입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조치 없이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교통안전청은 5일부터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서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되고요. 여기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됩니다. 네. 또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에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지 등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 격리된 우리 국민은 360여 명으로 이 중 270여 명이 격리된 베트남에 외교부는 신속 대응팀 파견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 격리를 최소한 자가 격리로 돌리고 한국 귀환 수요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신속 대응팀 자체가 또 자칫 2주 격리가 되지 않도록 베트남 정부와 사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선내 격리라는 이 잘못된 일본 정부의 대처로 집단 감염 사태까지 벌어졌던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네, 일본 요코하마항에 한 달째 정박 중인데요. 현재 선장을 포함해서 모든 탑승객들이 하선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소독 작업은 지금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운항회사의 일본 사무소 측은 앞으로 크루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소독할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장 시급한 소독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크루즈선이 오는 4월 29일 요코하마를 출발해서 7일간의 새로운 크루즈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니케이 신문은 해당 크루즈를 둘러싼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기준으로 이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3,700여 명의 탑승객 가운데 총 706명의 감염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선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 등 7명은 최종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임시 생활시설에서 어제 퇴소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이제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중국 우한의 한 수산시장에서 시작됐다. 이런 네네. 말들을 저희 뭐 프로그램에서도 한 적이 있고 중국 정부 역시 인정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그 또 발표가 중국 정부에서 나왔던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측에서. 네, 맞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중국 최고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코로나19가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폭탄성 발언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발언들을 중국 관영 매체들이 계속 실어나르면서 코로나19 발병지에 대한 논란을 일부러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2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매체들은 미국에서 시작돼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미국 역시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논조도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매체가 어떤 근거도 없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멋대로 칭하는 것은 중국에 전염병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을 덮어 씌우려는 것으로 전적으로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도 여러 차례 코로나19는 세계적 현상이며 발원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중국의 속내가 나오는데요.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겨울 독감으로 18,000명이 숨진 미국을 발원지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로 내놨고 중국 학계에서도 미국을 향해서 독감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코로나19 발원지로 미국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 미국 네네. 측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아사히 TV가 지난달 21일에 지난해 미국에서 유행한 독감을 다루면서 일부 환자가 실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중국 매체들이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미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코로나19는 미국이 뿌린 생화학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또 국제사회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은 현지 시각으로 3일 뉴욕포스트에 러시아, 중국, 이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정보를 살포 중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중국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서 루비오 의원이 어떤 워딩을 했냐면 최근 중국 군사 사이트 희로왕은 해당 바이러스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생화학 무기라는 내용의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게시했다. 또 중국 정부는 미국을 탓하는 거짓말을 유포해 국제사회 대혼란을 일으키려 하는데 이는 자국 내 대응 실패를 감추려는 것이다. 또 중국 측 여론전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도 가담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이란, 러시아가 이 문제를 정치 문제화시키고 있다라고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이 루비오 의원의 이번 기고는 최근 필리핀에서 의회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를 생화학 무기로 제조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트는 등 일부 국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경계심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도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2,536억 원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돈은 가장 취약한 국가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될 것이고 중국은 코로나에 대응할 충분한 돈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중국에는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바꿨는데 그중 하나에서 또 보면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제 자진 신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나 우리나라에 이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태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4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법 체류자 가운데 태국인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네. 태국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이 가운데 이제 만여 명 정도가 태국 본국으로 귀국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냐면, 지금 프라유트 차노차 총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한 뒤에 한국의 대구, 경북에서 돌아오는 불법 체류자들을 정부 시설 내에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 지역의 불법 체류자들은 귀가할 수 있고 관계 당국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태국 교통부는 국영 타이항공과 민영항공사 측에 대구에 있는 태국인들을 무료로 태국으로 데려올 수 없는지를 문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또 이 불법 체류자와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가 유포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가 경비를 들여서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68조 등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스스로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 부담이 원칙이고요. 강제 퇴거의 경우도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네. 자, 태국 정부는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규모 공항에다가 전용 검사 장소를 마련을 해서 이들을 따로 격리 조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5,000명 이상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일까지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000여 명은 이미 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 신고가 늘었냐면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를 해주고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본국 범죄 경력과 전염성 질환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한국 상황에 위협을 느낀 태국인들이 또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네. 한편 불법 체류 태국인이 왜 14만 명까지 늘어났느냐 이 부분에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한국이 태국에 합법적으로 부여한 취업 쿼터는 연간 5,000명입니다. 그런데 90일간 무비자 체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국인들이 우선 이렇게 무비자 체류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뒤에 일자리를 구해서 불법 체류하기 때문에 14만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